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줄 잘 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유태진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혜가 담긴 문장들을 모으고 재해석하여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하루 한 줄씩 현자들의 명언을 읽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성공과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부르고 잘 되는 나로 이끄는 좋은 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서든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에든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천 개의 좋은 것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치 독수리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에서 단 하나의 결점만을 들춰냅니다. 티끌 같은 타인의 과오를 긁어모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비뚤어진 기쁨을 맛보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무덤을 파고 타인의 결점을 들춰내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천 개의 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단 하나의 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은요, 늘 좋은 것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요소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 깊은 이해력, 취미가 그것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은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이해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간파하는 능력인데요.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이해함으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요, 자신이 나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대에는 욕심, 30대에는 타산, 40대에는 분별력,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요, 지혜 있는 경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내는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오산입니다. 길고 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누가 더 오래 인내하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성공량이 다릅니다. 훌륭한 인간의 특징은요,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참고 견뎌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인내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인데요. 뭐든지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요,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최초로 본 것에 대한 기대도, 최초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공감도 어떠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요,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여유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제2, 제3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적절한 호기심으로 두뇌를 단련해야 합니다. 만일 두뇌를 효율적으로 단련하고 싶다면요, 적당한 휴식을 동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 없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은요, 오히려 두뇌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단련한 두뇌는요, 우연한 순간에 기세 좋게 움직이거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낼 준비를 갖춘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뇌는 자극이 없으면요, 점차 퇴화됩니다. 적절한 자극과 호기심,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면 점차 두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말로 떠벌리기는 쉽습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일을 마냥 잘 될 거라 낙관하고 말을 앞세우는 것은요,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응원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응원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이 잘하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평소 자신이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들의 목록을 적어두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길 때마다 목록에 적힌 일들을 여유롭게 즐겨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게 앉아 독서하기, 사람들의 설렘이 느껴지는 공항에 앉아 차 마시기, 따뜻한 물에 조격하기,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등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실패를 잊어버리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실패를 해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세상이 모두 자신을 등질 거라는 생각에 파묻혀 지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온 세상이 나를 돕는 듯 잘 풀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상에서 작은 실패에 연연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실패에서는 내가 받아들여야 할 또는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만 내 것으로 취하고 그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법칙을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두는 데에 성공자들마다 독특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왔던 법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은요, 그 법칙들에 대해 분석하고 꾸준히 실천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실패를 거듭한다면요, 주변에 숨은 성공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 중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연구하면 됩니다. 게으름도 습관인데요. 사람에게 게으름만큼 유해하고 치명적인 습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만큼 몸에 배기가 쉽고 끊기 어려운 습관도 없습니다. 게으름도 습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은요, 가능하면 빨리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항상 자신을 향해 관리자가 되려는 태도를 들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더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행복한 빛을 비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요, 무수히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관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요, 지혜에 따라 빛을 비추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불행인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것을 봐도 슬픔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운에 대한 최상의 방어이자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생 규칙 중 하나는요, 모든 것에 행복한 빛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일단 선택하면요, 실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은 신중하게, 더구나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습관화되면요, 모처럼의 장래성 있는 훌륭한 계획도 엉망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1분 1초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계획에 따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획에 맞게 충실한 하루는요, 계획 없이 지낸 일주일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싶다면요, 되는 대로 맡기고 자연스럽게 수습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합니다. 쓸데없이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들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연에 맡기고 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쪽에 좀 더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회오리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장소에 몸을 기대고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몸을 움츠리는 것은요, 내일 성공하기 위한 최선책입니다. 불운에 대처하는 자세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무리를 지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행운과 불운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를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행한 인간을 피하고 행운의 인간과 손을 잡으려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자 습관입니다. 불운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이성도 자신을 이끄는 별도 모두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불운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실패라면 가벼운 상처로 끝나지만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운이 어디까지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은 전혀 없고 나쁜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비롯된 것에는 높이 존경하는 마음, 땅에서 비롯된 것에는 분별해서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받길 원한다면요, 자신이 먼저 감사함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은 유행병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힘이 강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으로 되돌아올 때, 평범한 삶에 지겨울 때마다 감사함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할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링컨은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행운과 큰 행운과 행복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삶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행운이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큰 행운과 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